여기다가 써놨다가 그 시험장 가실 때 그 수험표 있죠? 그 위에 조금 공간이 있거든. 한 1.5cm, 2cm 그 정도 되지. 테두리 하얀데 거기다가 써. 이렇게 첫째 마이너스 32 이렇게. 이렇게 쓰라고. 그러니까 1차 문제가 80문제인데 그 80문제 중에 우리가 평균 60점을 맞으려면 48문제를 맞춰야 돼. 그걸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80문제 중에 32문제까지만 틀리면 평균 60점으로 딱 합격해. 그 생각을 하라고. 역으로. 그럼 32개를 틀려야 돼요. 1번 딱 봤더니 몰라. 불안할 게 없어요. 앞으로도 31개를 더 틀려야 돼요. 그래서 한 두 문제쯤 풀었는데 모르는 게 또 나와. 불안할 게 없어요. 앞으로 30개를 더 틀려야 돼. 그렇게 생각하면 떨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여러분은 이런 계산 없이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요행심으로다가 읽다가 하나 비슷한 거 찍어야지 라는 자세로 시험을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이 1개에서 2개 정도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. 생각 바꾸면 돼요. 내가 그래도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거 외운 것만이라도 먼저 찾아서 풀면 32개까지 틀릴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딱 봐서 자신 없고 딱 봐서 모르는 내용이다 싶으면 일단 빼버리면 돼요. 그럼 아무리 많이 빼도 한 6개월 이상 외우라는 거 좀 일부 외우고 꾸준히 문제풀이 하면서 기술 이렇게 익혀보신 분들은 어떤 시험 문제를 그날 받더라도 60% 이상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문제는 걔들을 먼저 천천히 해결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렇게 안 하고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다 읽으면서 건드리다 보면 거기서 에너지 소비가 크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제는 외운 것조차도 실수 연발을 하게 돼 있다고. 그리고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날 가다반이 나와가지고 답을 딱 맞추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 딱 부족해. 그러면 자기가 한두 개 부족한 결과가 났을 때 틀린 문제들을 보시잖아. 그럼 학계로 민법 각각 봐도 과목당 10개 정도. 그럼 합치면 20개 정도가 외운 거야. 한두 개가 아니요. 과목당 10개 정도. 합치면 20개를 아는 걸 다 틀린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실수 안 했어도 일단 딱점은 나올 시험이거든.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.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도 공부를 진짜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는 어려워. 그거 집착하지 말고 매년 나오는데 막 5년에 3번 이상 나와. 아니면 지역권처럼 매년 나와. 근데 그렇게 아주 막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장은 없어. 그거를 무조건 1순위로 외우셔야 돼요. 여러분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쉬운 거는 쉽게 생각해서 실수해서 틀리고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걸 하나를 더 하려고 애를 쓴다? 아니, 게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한 건 쉬운 거는 다 맞았을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쉬운 문제를 다 맞출게 되면 어려운 문제는 풀 필요도 없어지거든.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공부를 할 때도 책에 있는 거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이 문제는 매년 나오는데 요 정도 문장만 외워놓으면 답은 100% 찾으니까 이건 내가 꼭 맞춰야 되겠다. 틀리지 말아야지.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.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내가 외운 걸로만 답이 나오는 시험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외운 지문이랑 안 외운 지문이랑 섞여 나와가지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. 아무리 공부를 잘한 사람도 거의 80점대 수준이 된 사람도 한 대여섯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보통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10문제 이상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상황이 다 있어요. 근데 그 문제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읽고 찍어도 틀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. 틀려도 합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문제란 뜻인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. 될 것 같거든.
둘 중에 하나 찍으면 왠지 될 것 같아. 확률이 50%라고 생각해.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또는 미저리들은 미련을 갖고 결정 못한 채 다음 문제 풀다가 쳐다보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다가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또 한 문제가 2개 나오면 또 고심하고 이런데 시간 허비하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미리 정해. 2개 남으면 일단은 둘 중에 하나 앞번호로 쭉 찍을 건지 뒷번호로 쭉 찍을 건지를 미리 그날 아침에 정하는 거야. 나는 앞에 걸로 다 찍을란다. 앞. 아니야. 왠지 뒤에 게 땡겨. 뒤. 둘 중에 하나만 써놓고 풀어야 돼요. 근데 어느 건 앞에 거 찍고 어느 건 뒤에 거 찍으면 다 틀릴 수도 있어요. 일관성 있게 앞에 걸로만 쭉 찍든가 뒤에 걸로만 쭉 찍든가. 이 말은 여기에 속한 문제니까 그냥 얼른 틀릴 생각으로 빨리 찍고 지나가란 뜻이지 이걸 둘 중에 뭐를 찍어서 맞출까 이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. 근데 그거 잘 안 돼. 아쉬워서 안 된다.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80문제 중에 32개까지 틀리면 되는 시험이니까 이런 거 하나에 내가 괜히 집착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지. 앞으로도 뒤에 수십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맞출 게 아니라 남은 문제들 중에 내가 외워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답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것부터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. 그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. 그러면 합격해요. 아예 모르는 문제는 몇 번을 찍든 그냥 툭 쳐서 나온 번은 찍고 김백엑스가 알려준 방식처럼 없는 번호 쭉 찍으실 거면 최소한 20개 이상은 자기가 푼 답이 100% 맞아야 먹혀요. 20개 풀었는데 절반 틀렸어. 그럼 그건 확률 완전히 떨어지니까 너무 그 김백엑스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. 근데 제가 다는 건데 그 방식으로 되려면 진짜 몇 문제라도 내가 푼 게 100% 정확해야죠. 내가 푼 것 자체가 불확실하면 그 방식은 완전 지뢰밭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, 방식이.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고 답 나오면 2초간은 반드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어느 한 학생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보통 김백엑스랑 제가 추구하는 그 객관식 문제 푸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20분에서 30분이 남게 돼 있어요. 시간은. 왜냐하면 중간에 고민 안 하고 내가 외운 거 아니면 건너뛰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정해놓은 대로 한쪽으로 쭉 찍을 거니까 한 문제에 고심은 안 하거든. 그리고 외운 문제들은 진짜 10초도 안 돼서 답 나오는 문제들도 10개 이상은 돼요. 그냥 1번부터 그냥 딱 보면 그냥 답이야. 뭐 경매, 불공정, 없다. 그냥 그놈이 답이야. 전환 있다. 이게 답이야. 그런 애들이 10문제 넘어. 과목당. 그래야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. 그럼 한 20, 30분 남게 돼 있거든? 그럼 20분에서 30분이 남았어. 그럼 이 남는 시간에 놀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. 시간이 남았다? 그랬더니 얘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해봐. 얘들을. 원래 앞으로 쭉 찍기로 했었거든? 근데 뒤가 더 땡겨. 그래서 뒤로 바꿔. 고민하다가. 그랬더니 정답은 앞에 거야. 그거 하지 마. 어차피 얘들은 이미 버린 몸이라 다시 봐도 시간만 낭비되지 소용이 없어요. 다시 볼 때는 남는 시간에 내가 쉽게 푼 거 있죠. 쉽게 푼 거. 불공정, 뭐 대리, 지역권, 뭐 이런 거 그냥 조건, 다 뻔한 거. 조건 나왔는데 당사자 의사란 말이 없는데 소급 있다 이렇게 나왔어. 그럼 조건 소급 무조건 틀렸잖아? 틀린 거 딱 답이야. 그런 문제들을 다시 보라고. 내가 쉽게 정확히 풀었다고 확신이 들었던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보세요. 그래서 진짜 옳은 거 찾았는지 틀린 거 찾았는지. 그러다 보면 한두 문제 정도는 순간 반대로 답을 했거나 자칫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쉬운 문제인데 엉뚱한 데다 답을 써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. 그거를 고치는 게 훨씬 유리해요.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시간을 더 확실한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불확실한 쪽에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고. 근데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? 안 그러지? 욕심만 황후장사라. 얘 어떻게든 해보면 될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이미 내가 확실하게 풀었던 문제는 다시 안 보고 둘 중에 하나 찍을 문제를 꼭 본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결과 딱 그 채점하고 보면
엉뚱하게 한두 개씩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칫 딴 생각하거나 답을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틀린 문제가 생겨. 그래서 한두 개 부족하면 억울하잖아. 그러니까 절대평가 시험은요, 매년 나오고 쉽게 외워서 답할 수 있는 문제들만 안 틀리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. 긴장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풀 필요도 없어요. 그러려면 남은 시간에는 뭘 해야 돼? 에? 쉬운 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야. 쉬운 거를 더 확실하게. 그리고 최근 판례들이 예전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였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출제자도 새로 낼 게 없어요. 그래서 전년도부터 직전 1년 내에 나온 판결들 젠장할 대법원 사이트에 소개도 안 돼 있는데 이것들이 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판례 사안들은 우리가 1주차 동영부터 전범위 할 때 문제에다가 다 표현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시간 없으시면 못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마지막 시험 보는 그 주에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라이브 특강 하는 날이에요. 이게 한 과목당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20문제씩 정리를 하는 거거든. 원래 시험 다가오면 혼자 책 봐도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혼자 책 보는 거 잘 안 되면 강의 듣는 게 나아요. 그것도 새로운 강의가 아니라 했던 거. 그래서 올해 그 마지막 그 라이브 무료 강의 할 때는 그 최근에 나왔던 판례 지문이 들어있는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주 나오던 거를 먼저 하나라도 정확히 외워두시고 지금 저 연습한 거 다시 하니까 그때 20문제 넣어서 그때 마지막으로 최근 판례 사안들 점검할 게 있으면 그거 강의 한번 딱 들으시면 돼. 라이브를 하는 거. 학원에서 틀어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연습이야 연습.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걸 하나 더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문제를 시간 내에 먼저 골라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푸는 연습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매년 나오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틀리는 게 있다면 그것만 안 틀리게 외워서 가도 충분해요. 문제는 그것부터 풀면 되거든. 그렇게 하시면 돼. 여기까지. 네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